와린가가 가투이리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저렇게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정말 도둑이고 강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가투이리아가 대답했다. 저들이 도둑이지. 도둑이고 말고. 왕가리가 말했다. 현대판 도둑들이죠. 무투리가 덧붙였다. 저 외국인들 피부가 정말 빨갛네요. 7명의 외국 도둑들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며 와린가가 말했다. 저 단장이 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왕가리가 묻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자기들 자식과 우리 아이들의 피를 마셔서 그런 거라잖아요. 그리고 그 피로 목욕을 하고요. 무투리가 말했다. 와린가와 가투이리아, 무투리, 왕가리, 음아우라는 동굴의 가장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제대로 볼라치면 와린가는 매번 목을 잡아 빼야 했다. 외국인들이 앉은 테이블은 맨 앞 단상 한쪽에 놓여 있었다. 단상 바로 앞에는 긴 다리가 달린 작은 테이블이 있었는데 연사들은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단상의 오른편 구석 뒤편에는 헬스 에인절스 밴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해외 사절단장이 앉은 의자는 다른 사람들 것보다 좀 높았다. 그의 오른편으로 3명의 외국인, 왼편으로 3명의 외국인이 앉았다. 그들을 자세히 살피던 왕가리는 그들의 피부가 돼지 살색 혹은 뜨거운 물에 살같이 홀딱 벗겨지거나 염산해된 흑인의 살처럼 정말 빨갛다는 걸 알았다. 심지어 팔과 목에 난 털조차 나이든 수태지에 짧은 털처럼 뻣뻣하게 솟아있었다. 두더지 가죽 같은 갈색빛 머리카락은 태어난 이래로 깎거나 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어깨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머리에는 왕관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있었다. 각 왕관에는 뿔처럼 생긴 7개의 금속 장식이 붙어 있는데 어찌나 번쩍거리며 빛나는지 눈이 부실 정도였다. 왕관은 다 똑같이 생겼지만 단장의 것이 조금 더 컸다. 이리저리 흰뿔 끝은 각 사절단의 국정 머리 글자를 나타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정장은 각각 달랐다. 단장이 입은 것은 달러로 만들어졌고 영국 대표의 것은 파운드, 독일 대표의 것은 도이치 마르크로, 프랑스 대표의 것은 프랑으로, 이탈리아 대표의 것은 리라로, 스칸디나비아 지역 대표의 것은 크로나로, 그리고 일본 대표의 것은 엔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일본도 껴있구만, 도둑놈 중에. 각 정장에는 스카우트들이 다는 것과 비슷한 배지가 여럿 달려 있었다. 금속 재질이었는데 마치 네온 사인처럼 반짝거리며 그 위에 새긴 글씨를 드러냈다. 각 배지에는 슬로건이 한두 개씩 적혀 있었다. 세계은행, 세계상업은행, 세계착취은행, 돈 잡아먹는 보험계획, 광물산업협의가, 해외 수출을 위한 값싼 제품, 인간 피부 거래자, 돈 빌려주고 이웃 남겨먹기, 쇠줄 원조, 살인무기, 국내 허용의 시장 및 해외에서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자동차 조립 공장, 멍청이들을 의존적인 노예의 사슬에 계속 매어들 수 있는 훌륭하고 멋진 모든 제품, 위문 노예를 위하여, 위문 노예를 원하면 저랑 거래하시죠. 그 밖에 비슷한 종류의 것들이 있었다. 가투이리아와 와린가, 무투리, 왕가리, 음아우라가 앉은 테이블은 음이레르와 무키라이가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의 정수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전날 밤 일모록으로 오는 길에 그들은 경연대회에서 만나 직접 그것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더랬다. 초대장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면서 진짜 초대장을 준 것도 음미레리와 무키라이였다. 가보니 정말 그랬다. 일요일 아침 10시에 그 앞에 만났더니 문 앞에 경비가 딱하니 지키고 서서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초대장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동굴일까? 아니면 저택? 그것도 너무나 훌륭한 저택일까? 바닥은 끊임없이 닦아 광택을 낸 것처럼 미끈거렸다. 얼마나 반짝거리고 매끈한지 아래를 내려다보면 거의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연한 베이지색으로 칠해 반짝이는 천장에는 유리로 만든 과일처럼 샹들리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거기에 형형색색의 종이 테이프 장식이 늘어져 있었다. 종이 테이프들은 풍선과 함께 천장에도 매달려 있었다. 풍선 역시 형형색색이었다. 녹색, 파란색, 갈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 고동색. 여자 바텐더가 테이블과 테이블을 옮겨다니며 음료 주문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검은 모직으로 된 캐슈트를 입었다. 옷은 몸에 딱 맞는 것이었는데 얼마나 찰싹 달라붙는지 몸의 윤곽이 다 드러나 멀리서 보면 알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었다. 엉덩이에는 토끼 꼬리처럼 생긴 조그마한 하얀색 솜이 달렸고 가슴에는 2개의 플라스틱 과일이 핀으로 꽂혀 있었다.
모두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영어로 I love you 라고 적혀 있었다. 그 여자들은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유령 같아 보였다. 와린가는 탄산수를 섞은 위스키를 마셨다. 가투이리아와 무투리, 음아오라는 터스커 맥주를 골랐고 왕가리는 탄산음료 환타를 주문했다. 돈은 가투이리아와 무투리가 냈다. 정말이지 향연이라 할 만했다. 그날의 임무는 양껏 마시고 지폐를 마구 뿌리면서 마음껏 즐기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그 임무에 환호했다. 모두에게 자기 재력을 과시할 기회가 생긴 셈이니 말이다. 자기 차례가 되면 참석자들은 모두에게 차고 넘칠 만큼의 음료를 주문하곤 했다. 큰 병에 든 위스키, 보드카, 브랜드와 진, 혹은 맥주 한 짝씩을 안기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리 잡은 이 테이블에서는 독한 양주 몇 모금이나 맥주 한 병씩만 주문한다는 사실을 알면 분노하며 입술을 깨물지도 모른다. 맥주 한 병이나 독한 술 몇 모금을 주문하는 건 보통 비천한 것들의 술 마시는 습성으로 통했으니 말이다. 참석자 중 많은 수가 슈가걸인 젊은 여자들을 대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진주나 루비 목걸이를 목에 걸고 금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등 무척 값비싼 장신구를 여기저기 걸치고 있었다. 동굴에 있는 여성들은 마치 패션쇼나 보석기녀를 위해 치장을 한 것만 같았다. 남자들은 애인을 위해 샴페인만을 주문하며 이렇게 떠벌려댔다. 샴페인이 루이루강처럼 거품을 내며 흐르게 하라. 다 못 마시면 그걸로 목욕을 할 테니 언제나 시작할까요? 와린가가 가투이리아에게 물었다. 지금 준비 중인 모양이에요. 가투이리아가 대답했다. 왕가리는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왕가리, 난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몰라. 전반적인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일에 나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도둑과 강도의 소굴을 찾아내 알려주겠다고 하고 경찰에서 풀려난 게 겨우 어제인데 말이야. 마치 내가 이 행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잖아. 어떻게 이런 행운이. 겨우 24시간 만에 그 소굴을 찾아내다니. 여기 사람들이 다 악당들이 아니면 뭐겠어. 외국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여기 동굴에 모인 이 사람들 말이야. 경찰이 이 사람들을 몽땅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다면 일모로구에서 도둑질과 강도질이 사라지고 나라 전체에서 사람 잡아먹는 자들이 없어지지 않겠어? 좀 더 지켜보면서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겠다. 저들의 계획이 뭔지 알아내야 나중에 가코노 경위와 경찰 부대를 부르러 갔을 때 증거를 충분히 낼 수 있을 테니까. 보아하니 무투리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모든 걸 지켜보면서 열심히 듣고 있군. 증거를 대할 때 그가 좀 도와줄까 모르겠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간밤에 음아오라의 마타투에서 불렀던 노래의 리듬을 따라 그녀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모두 오라. 와서 저 멋진 광경을 보라. 악마와 그 추종자 일당을 우리가 몽땅 쫓아버릴 테니 모두 오라. 밴드가 콩고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밤바닥 난가, 바키미나, 모발리 오요, 보토야, 마테마, 나케이 콜루카, 모발리 난가에. 갑자기 어떤 생각 하나가 퍼뜩 떠올라 무투리는 음아오라 쪽으로 몸을 돌려 조용히 물었다. 음아오라, 당신은 자칭 데블스 에인절스라는 살인 집단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음아오라는 뻘겋게 달궈진 바늘에 푹 찔리기라도 안 된 놀라서 펄쩍 뛰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요? 눈에 공포를 가득 담고 그가 물었다. 바로 그 순간 밴드가 문득 연주를 멈췄다. 그자 떠들썩한 소리도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동굴에는 완전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모든 사람들이 단상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연대회가 곧 시작될 것이었다. 첫 번째 선수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오더니 단상으로 뛰어올랐다. 다른 도둑들은 한결같이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선수들은 후들후들 갈대풀이라고 이름 붙일 법한 옷을 입고 있었다. 다름질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키가 크고 삐쩍 말라 비리비리했지만 눈은 엄청 큰 것이 길고 가느다란 유칼립투스에 전구 2개가 매달린 모양새였다. 팔도 길었는데 팔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흔들어댔다. 주머니에 넣어야 할지 차렷 자세를 하고선 군인처럼 꼿꼿하게 펴야 할지 아니면 반항하는 분위기로 팔짱을 끼고 있어야 할지 말이다. 그는 이 자세들을 하나씩 번갈아 해보았다. 머리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툭툭
소리나게 꺾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가슴팍에 팔짱을 끼기로 결정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무대 공포증을 떨쳐버리려는 듯 낮게 웃었다. 제 이름은 은다야와 카오리아입니다. 제가 지금 영 불안하고 멀쩡해 보인다면 그건 단지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손은, 그러면서 그는 손바닥과 손가락이 보이도록 손을 쫙 펴서 앞으로 뻗었다. 여기 이 손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들락거리는데 노련하지요. 이 긴 손가락이 여러분의 주머니로 스르륵 들어가도록 여러분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터나 버스에서 여성들의 지갑을 어떻게 채가는지, 혹은 시골에서 남의 닭을 어떻게 몰래 훔치는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 수 가르쳐 줄 테니 이리 나와봐. 제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곳을 다 통틀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래요, 그 무엇보다 큰 그 진리의 말씀을 걸고 맹세하건대 제가 남의 것을 훔치는 건 오직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필요해서, 다른 일자리가 없고 밤에 이 작은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서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훔치는 기술 하나는 기가 막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시골에서 닭을 어떻게 훔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무대 공포증은 온데간데 없이 은다야와 카오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옥수수 아래 구멍을 뚫고 줄줄이 나일론 줄에 엮어서 한쪽 끝을 잡은 채 그것을 닭들에게 던져주는지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다. 닭들이 더 잘 모이도록 쿠루쿠루쿠루쿠루쿠루쿠루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은다야와 카오리아는 단상 위에 몸을 납작 구부리고는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마치 눈앞에 진짜 닭이 있기라도 한 듯이 쿠루쿠루쿠루 하며 닭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얘기를 채 끝내기도 전에 모인 사람들 중 일부가 불평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고, 다른 사람들은 은다야가 단상에서 해보이는 시연에 혐오감을 표시하며 휘파람을 불어대기 시작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역정이 나서 발로 바닥을 굴려가며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도둑이 여기 들어와서 저렇게 한심한 소리를 늘어놓을 수가 있는 거야? 사회자가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그러곤 관중을 향해 이 경연대회는 도둑들과 강도들의 대회로서 진짜 도둑과 강도들, 그러니까 국제 표준에 이른 진짜들을 위한 행사라고 말했다. 시골 옷간에 자물쇠를 딴다든지 가난한 시장 여자들의 지갑을 빼앗아 달아나는 그런 이야기는 도둑질과 강도질의 진정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럽기 짝이 없으며 이 자리에는 국제적인 도둑과 강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저 배가 고파서 혹은 입으로시나 일자리가 필요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자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온 것은 아니란 얘기였다. 그런 좀도둑이나 쪼무레기 강도들은 범죄자일 뿐이니 말이다. 여기 동굴에 있는 우리는 배가 그득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흥미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자신의 배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부끄러움이고 두려움이고 다 사라진 은다야와 카오리아는 사회자에게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도둑이면 다 같이 도둑이지 무슨 어떤 도둑한테만 특전이 주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둑이면 도둑이지 동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고 자유롭게 겨뤄야 합니다. 강도는 다 같은 강도이고, 동굴에 모인 도둑과 강도들이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여 이의를 제기했고 그 중엔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 방면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서야 할 그 단상에서 당장 그 싸구려 옷을 치우라고. 은다야와 카오리아, 우린 후들후들 갈대풀 같은 건 보고 싶지 않아. 밖에 나가서 바람에 덜덜 떨든지 내쫓아버려. 닭이나 훔치는 특기 같은 건 은제루사에서나 가서 보이라고 해. 사회자 일 좀 제대로 해요. 못하겠거든 얘기를 하든지. 그럼 이런 걸 처리할 수 있을 사람으로 바꿔버릴 테니까. 사회자가 문간의 경비를 손짓해 불렀다. 그들은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와서는 이건 차별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짓는 은다야와 카오리아를 문 쪽으로 몰았다. 은다야와 카오리아는 경연장에서 쫓겨났다. 나머지 도둑과 강도들은 큰 소리로 웃고 즐거워하며 휘파람을 불어댔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좌중을 조용히 시킨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대회는 시브스 앤드 라버스 인터내셔널, 말하자면 국제적인 경지에 이른 도둑과 강도를 위한 경연대회입니다. 따라서 초짜나 아마추어가 와서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돈, 그리고 모든 시간은 도둑질할 시간이죠.
그러니 지금부터 이 경연대회에 적용할 규칙에 대해 합의를 하기로 합시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한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고작 수백 수천 실링 정도 훔치는 사람이 괜히 단상에 오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쓸데없이 우리 인내심만 시험하게 될 테니까요. 다들 큰 박수로 이만에 동의했다. 그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의 박수가 명백히 자발적이고 진정한 것이니 그로써 첫 번째 규칙이 승인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한 번이라도 수백만 실링을 세어서 챙긴 도둑이나 강도들의 얘기만 듣는 겁니다. 두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불룩한 배와 통통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여기 올라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배와 얼굴 크기가 그 사람의 재산을 나타내는 진정한 척도가 아니라고 어느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불뚝한 배를 자랑하는 도둑들이 기립박수로 열렬하게 호응했다. 마른 도둑들은 고함을 지르며 그의 말을 막았다. 동굴에 모인 사람들은 둘로 갈렸고 살찐 족속들과 마른 족속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나 호리호리한 남자 하나가 벌떡 일어나 자신은 두 번째 규칙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속사포같이 말을 쏟아 놓을 때마다 목을 떼가 오르락내리락 춤을 췄다. 도둑과 강도들이 워낙 잘 먹는 터라 대부분이 불룩한 배와 통통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재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 고심하느라 볼이 쑥 꺼지고 배가 홀쭉해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래요. 바로 그 엄청난 양의 재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도둑질과 강도질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말랐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경연대회에 참가하고자 배를 하나 더 붙여달라거나 임신한 부인의 빵빵한 배를 빌려올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호리호리한 것은 가진 게 없어 비참해서 삐쩍 마른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장단지 두께를 보고 영웅을 가리진 않는 법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마치고 그가 자리에 앉았다. 마른 족속들은 열렬하게 박수를 쳐댔고 살찐 족속들은 고함을 치며 맞섰다. 방금 얘기한 그자가 은다야와 카오리아만큼이나 삐쩍 말라 비리비리하다고 어떤 뚱뚱한 도둑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바람에 거의 싸움이 날 뻔했다. 모욕을 받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외쳤다. 날 은다야와 카오리아와 부른 자식이 누구냐? 어떤 녀석이 날 거지 취급했어. 겨우 몇백 몇천 실링을 훔치는 좀도둑하고 날 비교한 게 누구냐고. 당장 이리 나와. 당장 내 앞에서 나와. 한판 붙자고. 내가 이래봬도 수백만 실링을 다루는 사람이란 걸 똑똑히 보여줄 테니. 그때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남자가 일어섰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말랐든 뚱뚱하든 피부가 하얗든 까맣든 키가 크든 작든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기로 합시다. 너무 작아서 사냥을 못하는 맹금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누구든 나와서 다른 참가자와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아 먹는 데 있어서 누가 결정권을 쥐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한 모든 의문은 포식자들이 직접 싸움터에 나와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저기 해외 사절단들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뚱뚱한 분도 있고 날씬한 분도 있습니다. 붉은색 머리를 가진 분도 있고 머리색이 그렇게 붉지 않은 분도 있고 말이죠. 아시아의 일본에서 온 분이 있고 다른 분들은 유럽에서 오셨고 또 단장님은 미국 분이십니다. 그들이 하나의 연령 집단이자 하나의 가족, 하나의 종족, 하나의 대출, 한 부류인 이유는 말랐거나 뚱뚱하거나 같은 언어를 써서가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저분들을 하나로 묶고 동족의 성원으로 단결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도둑질. 온 들판 구석구석까지 뻗어가는 덩굴 식물처럼 전 지구에 걸쳐 축수를 뻗은 도둑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파수꾼인 우리 역시 하나의 탯줄, 하나 연령 집단, 한 가족이자 한 종족, 한 부류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그저 크게 루오든 칼렌진이든 음카바든 음스와일리든 음마사이든 음키쿠유든 음발루히아든 모두 도둑질과 강도질의 형제들입니다. 외국 전문가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사회자님, 우리 모두 하나의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항상 일치단결합시다. 종족에 따라 나누고 종교에 따라 나누고 하는 일은 그 재산을 빼앗아야 하는 민중들에게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160조.